자, 저희가 윤석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차피 연방도 못 하는데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한국의 카멜라 해리스를 꿈꾸는 네. 둘이 너무 도플갱어야. 네. 나이 차를 보지 않는 사랑의 화신. 네. 하지만 상대방이 항상 돈이 많았던 재혼을 하게 되면 부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별다른 정치적인 공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권 후보 아니면 부통령으로 갑자기 나타난 듣보잡. 모든 면에서 도플갱어란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비슷하네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섹스피어 효과라 그런가요? 네? 베토벤 효과라 그러나? 뭐 그 있잖아. 몰라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비슷한 그거. 그래요? 베토벤 효과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네. 제가 마지막에 준비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조사에 1위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근데 우리 언론들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나 봐요.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라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알겠는데 언론사들 이렇게 현직 공무원을 이렇게 대권 주자로 띄우는 건 사실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생각이 제대로 박힌 공무원이라면 이런 여론조사에서 나를 제외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거는 시민들이나 어떤 그 청취자들이 할 일이 아니고요. 국민의 짐에서 해야 돼요. 국민의 집에서 아니 지금 내부 안에서 이거 해보겠다고 빠글빠글 한 50명은 지금 거의 대가리를 들이밀고 있는데 뭘 심지어 저쪽 당 밖에 있는 수박도 굴러 들어와갖고 아. 저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대선 후보를 하우스 안에 있는 이 자라나고 있는 새싹들을 짓밟고 저 밖에 있는 윤석열을 데려다가 이따위로 상의 한 번 안 해보고 쓰냐 이 말이야. 추후 입장에서는 좋겠지. 에라이 찌질이더라 니들이 다 잡초지 이러고 까뭉기기에 좋은 느낌이겠지만 지금 나름대로 그 당 안에서 소속 위원으로 있거나 당 안에서 어떤 대권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분개해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낙하산 떨어지면 받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러면. 아무 말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언론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한번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쨌든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일에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돈을 좀 쓰지. 1,022명이면 이거 1,110만 원짜리 이거 여론조사야. 그 뭐예요? 아니, 5,000명은 해야지. 아니 근데 이런 조사는 1,000명도 합니다. 보통. 네. 네, 나중에 가서 이제 막 지방선거나 뭐 총선이나 뭐 이럴 때는 막 500명짜리도 나오고 300명짜리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1,000명 뭐 대충 하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권 선언을 했는데 이게 표시 안 된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게 이제 발표돼가지고 약간 뭐 씁쓸하긴 하겠네요. 아무튼 그런데 기사가 오늘 보면 좀 충격적입니다. 제가 볼 때 일면의 기사를 모아봤는데요. 네. 중앙 윤석열 현상 왜 권호 현일훈 기자. 네. 국민일보 때릴수록 커진 윤. 추 여당이 만든 비정상적 결과. 김경택 이경원 기자. 세계일보입니다. 때릴수록 더 불붙는 윤석열 대망론. 경향 윤석열 대권 후보 1위 여론조사에 추미애 사퇴하고 정치해야 할 듯. 네, 아까 중앙일보가 윤석열 현상 왜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땡땡땡 현상. 장외의 해결자를 갈구하곤 하는 건 한국 민주주의적 특성이었다. 한때 노무현이었고 한때 이회창, 안철수 또는 정몽준이기도 했다. 11일 여의도는 거기에 윤석열을 대입하기 시작했다. 여야를 아울러 차기를 묻는 질문에 윤 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와, 이거 위인전 느낌인데. 이거는 위인전이지. 이거는 위인전이지. 아니 읽다 보니까 기사가 아니고 위인전이어서 제가 톤을 바꿨어요. 이 정도면 네. 이미
대권에 당선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기사를? 와. 근데요. 나는 이제 이런 기사가 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웃고 넘어가잖아.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지금 말이 없잖아. 응. 유일하게 반응을 보인 집단이 있어요. 어디죠? 민주당 내에 어? 차기 후보군에 있는 사람 중에 어. 하물며 하물며. 총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제가 기사 읽을 때 이거는 큰 따옴표. 그 사람의 직접 워딩을 따오는 기사. 그 내용을 읽을 때 일부러 요거 표시를 하는 겁니다. 큰 네. 따옴표.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정 총리가 지금에 있는 상황을 말하자면 정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당연히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윤석열이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오는 데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차기 개각 논의에서 마치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경질 내지는 사퇴? 어떤 개각을 의미하는 듯한 이번에 개각이 두 번에 나눠서 이루어질 건데 거기 개각 그 진용 안에 추 장관이 포함돼 있다라고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건 얘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윤석열을 추미애 장관이 다그치는 부분 안에서 윤석열의 파이가 커지는 거를 나는 정치적으로 두렵다. 자, 나중에 정말 윤석열이 위협할 만한 존재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에 더 이상 추 장관을 못 말리게 되면 개각을 해서라도 이거를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를 보여준다는 거야. 지금 추 장관을 바꾸면 안 되죠. 만일 정 총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개각의 추 장관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고 있다면 내가 단언해. 정 총리는 지금까지 봐왔던 수박 중에 제일 큰 무등산 수박이야. 무등산 수박 좋네요. 제일 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수박이 지금 드러나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잠재적인 경쟁자 군 안에 추미애 장관도 있고 정 총리도 있죠. 이낙연 현재 당대표나 대표.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힘을 받고 있지만 막상 경선전에 돌입하게 된 이분들도 다 그 군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정무직으로서 지금 코로나19하고 싸워야 되고 이 경제 상황을 살펴야 될 총리가 이따위 내용을 내면서 여기에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거지. 그러네요. 진짜 추 장관은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분 얼마나 잘하고 계신데 왜 그러시는 거죠? 예. 진짜 무등산 수박님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예. 무등산 큰 수박님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아까 중앙일보 제목이 윤석열 현상 외잖아요. 그래서 그 외에 대한 그게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읽었는데 뭐가 없어. 그냥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그냥 퉁치고 끝냅니다. 네. 윤 총장이 이렇게까지 끌어올려진 것에 대해선 윤석열 대망론을 키워준 쪽은 문재인 정권이고 날개를 달아준 쪽은 지리멸렬한 야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란 게 대체적 견해다. 이게 다 추미애 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대안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는 야권의 무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려 송구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란 반응이 나오는 까닭이다. 근데 이게 다 추 장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여권의 그 이미지가 나빠진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이름을 크게 알린 게 또 조국 전 장관 무차별 압수수색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우 언론들하고 정치인들이 무슨 윤석열 뭔가 말만 하면 무슨 야당 대권 후면처럼 그렇게 지지율을 올려주고 지면에 써주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추미애 장관하고 여당이 만든 결과가 아니고 언론하고 국힘당이 만든 결과예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진당도 일방적으로 검찰의 말을 받았으면서 그 안에 진짜 수하들처럼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검찰이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 여당 민주당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든 얘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저쪽 애들은 손 놓고 어떻게 이러면서 어떻게 공수처나 무산되면 참 좋겠네.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영입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의힘당은 사실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네. 그 밑에 있는 쩌리들은 사실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을 씻고 물고 늘어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홍준표나 뭐 오세훈 정도 되면 지들이 정치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현상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했을 수도 있겠지만 했는데 거의- 안 써줄 수도 거의 있겠지만 없어요. 주호영 아예 원내대표 없잖아. 정도. 경계하는 건 주 원내대표 정도? 그 정도고. 그래서 이게 보면 국민의힘 당이 과연 이게 그 전에 만약에 야 검찰총장 니 왜 그러냐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계속 키워준 면이 있어. 언론도 무조건 윤석열 뭐 얘기를 하면 따옴표 따가지고 일면에 다 실어주고. 저번에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추 장관 대 뭐 윤석열 이래가지고 계속 그 급으로 언론이 계속 뻔뻔질을 한 결과 국민의힘에겐 더 안 좋아졌다. 이 말이죠. 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여론조사를 위인전 차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24주고 이낙연 이재명을 또 이것도 뒤집어 놨어. 그죠. 뒤집어 놔갖고 22, 18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40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나머지 인사들이 사실상 다 야권 인사들인 거야. 그래서 야권 인사들에 있는 표들을 다 합치면 무응답을 빼게 되면 이게 이제 5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대 40으로 사실상은 국민들은 여권이 아니라 야권. 야권의 승리를 이미 밀고 있다. 윤석열로 단일화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포해 놓고 이거를 발표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거를 응용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인데 그렇죠. 이걸 응용해서 야권 단일화만 된다고 하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재활용을 해먹는 거야. 1,000명,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갖고 만든 이 여론조사 하나로 엄청난 기사 소스를 뽑아먹는 거지. 여론조사는 결과보다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 내용을 어떻게 구성했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 후보자를 누구를 내세우냐는 그렇죠. 거잖아. 네, 그렇죠. 이 안에 사실상은 윤석열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애들을 5% 미만으로 쫙 간 거야. 기본 점수만 주고. 예를 들어서 이 후보에 추미애, 조국 뭐 이렇게 다 여권 쪽에도 다 넣은 조국이라니 너무 급하지 언니. 지금 김경수 뭐 이렇게 그렇지. 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런 사람들을 똑같은 죄송해요, 동수로 속마음이 나왔네. 똑같은 동수로 넣어갖고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나왔겠냐고.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요. 여기에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보면 빠졌어. 국민의힘당은 없어. 홍준표 있잖아. 홍준표. 그거는 무소속이잖아요. 아직 안 들어갔어? 안 받아준 아,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막 문 두드리는 거 한 2달 전부터 봤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갔어? 문은 들어가기 전부터 두들겼는데 네, 어.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두들겼지만 그럼 너무했네. 네. 이낙연, 이재명 말고는 다 무소속들 갖다 세운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무소속이고 무소속 아니구나 안철수는 소속은 있어. 네가 너무 막 조국 특서팀 이런 쪽에만 연결시키다 보니까 네. 체육계 큰 인물이잖아. 그러니까. 마라톤계 거성인데. 아니 그러니까 보면 국민의힘으로 만약에 지지자라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아니면 홍준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 당 소속이 없잖아. 애초에 없는데 아니, 야권 후보 그 후보자 중에 차기 대권 지지율 후보자 중에 국민의힘 소속을 한 명도
명도 안 넣은 이런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 짐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인다는 게 이거 말이 안 이상하지 되잖아. 않아요? 항의해야죠. 항의해야 되는데. 항의해야지. 니들, 야, 니들 완전 무시당한 거야. 화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호 선생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 우리 당 안에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쓰레기야. 똑똑한 외부 인사 못 됐고 뭐 우리 당은 망해 그러는데 니들이 스스로 그러네요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화를 냈어야지, 바보. 화낼 때 안 낼 국민의힘도 때 화를 그런 냈어야 거. 됐지만 저는 윤석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계속 같이 해주면 안 돼요. 그 본인이 안 해야 돼요. 이거. 아니 근데 여기에 가장 막강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추호 선생이 빠졌잖아. 아니 사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들어가면 추호도 들어가야 돼. 이게 아삼육 삼각관계란 말이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왜 추호 선생 여기서 빠졌느냐. 추호 선생도 들고 일어날 만한데 추호 선생이 아무 말 없으신 거 보면 킹메이커 쪽으로 역할을 돌려잡은 게 아닌가. 아 원래는 본인 등판. 본인 등판 안 시킨 데 대해서 화나야지. 이분은 일단 늘 1순위는 본인 등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랬어요. 예. 셀프 공천하시고 1순위는 근데 늘 이번에 자기였어요. 미국에서 나이 들었다고 구박하는 걸 너무 많이 봤잖아. 걔네들보다 더 많으시잖아 이분은. 하하 참 이거 참 어떡하면 좋아. 그렇습니다. 네.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정하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아.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를 해.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당장에 이 오늘 뉴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뉴스를 뒤져보게 되면 벌써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정치면에. 예? 조수신이 추미애를 향해 윤석열 선대위원장인가? 이거 뭔 얘기야? 아 이 사람 아직 그 입 다물라. 이게 뭐 말이 그 입 되는 다물라. 얘기야? 정말. 뚫린 입이라고 그냥 함부로. 이 사람 아직 국회의원이구나. 그래, 네. 나도 그 사람 왜 아직 국회의원이야? 왜 그러죠? 네. 네. 윤석열 1위 조사 보기가 문제 국민의힘 주자빼니 윤쏠림 이거 니들이 의도한 거잖아 사실. 윤한테 다 쏟아 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국민 일본은 애초에 위인전 쓸 때부터 애초에 국짐당하고는 그냥 바로 등 돌리고 이쪽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국민일보 국민의힘 일보라고 할 줄 알았네. 아니, 그쪽 아니고 네. 윤석열 위인전 쓰신 쪽이 국민일보잖아요. 그죠? 그 네. 뭐 퇴근을 뭐 6시에 네. 한다든지. 퇴근했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보기엔 결국. 여기서 또 큰 그림 얹습니다. 또 네. 뭐가 나옵니까? 네, 어제 이제 우리가 키워낸 키워내. 새로운 대선 후보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박용진. 박용진이 말한 우측의 끝이 국민의 짐도 지나간다. 그러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신당을 창당을 제안했던 안철수가 놀랍게도 나도 국민의 짐은 관심이 없었다. 10년 전에 만났지만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찜했던 옛사랑
윤석열과 함께 맨 오른쪽에서 창당하려고 했었다. 아, 라고 얘기하는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 아닙니까? 와우. 그거는 네. 좀 너무 함부로 던지신다. 우측의 끝이 사실은 국민의 짐을 지나간 저쪽 끝이야.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와 윤석열과 김용진과 금태섭이 미리 가서 모여. 이현주를 비롯한 온갖 똘머니가 거기가 아이고. 모여 있어.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추호 선생이 그쪽으로 딱 옮겨 탄다고 생각해봐.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복잡했던 권력구도 있잖아. 국민의 짐 안에 어떻게 윤석열이 들어가고 안철수가 들어가고 순서적으로 들어가서 권한을 나누지. 이게 아니야. 안철수와 윤석열이 먼저 차리면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합류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분을 갖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없게 돼. 야. 김정국님께서 토하고 올게요. 네. 자, 송 작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안철수와 윤석열이 이 우측 신당, 극우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의 짐이 참여하는 이런 멋진 정계 개편 구도 송 작가가 예언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거는 좀 네. 너무 심하다. 그죠? 심하지? 너무 심한데요. 너무 심한데 네. 이루어질 수 있어. 세상에 정치판에 불가능한 것은 없어. 나 이번에 미국에서까지 확인했네. 내가 중국에 질리고 일본에 놀랐는데 미국에는 정말 경악인 거고 그러고 나니까 우리나라 정치판에 있는 애들은 그냥 순해 보여. 수가 다 보여. 그렇네. 우리나라 약간 순한 편이네요. 순한 우리 맛이네. 순한 맛이야. 아, 맞네. 뭐 신라면 매운 줄 알았다가 불닭볶음면 놀랬고 그게 울트라 나온 거 놀랬다가 지금 와서 다시 우리나라 이걸 보니까 얘네는 다 순한 맛이야. 우리 주변국 보면 전부 다 진짜 강한 맛이거든요. 강한 맛이야. 미친 맛이지 걔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제대로 대선을 할 시가 않아. 대선이 없어. 내가 한 10년을 내가 쭉 이 바닥에서 걔네들을 봐왔는데 나 보다 이런 그 밑도 끝도 없는 종자들은 처음 본다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장기 집권 아니 시진핑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시진핑 물이라 그랬거든. 병풍이라 그랬는데 난 시진핑이 장기 집권한다 이제 종신 집권한다 그렇게 됐고요. 푸틴 나올 때부터 푸틴은 95년에 죽었고 쟤는 모조품이고 쟤는 죽을 때까지 종신한다. 부정투표고 뭐가 안 가린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아베 나왔을 때 일본 역사상 최고 또라이 총리가 될 거라는데 이루어졌거든. 트럼프도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아 진짜. 송 작가의 극한 상상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아니야. 지난 10년 동안 너무 이상한 맛들을 많이 봐가지고 감별사가 된 거야 내가. 맛감별사. 감별사가 아니고 그냥 혀가 미쳤네. 미친이요. 미치냐. 이게 정상적으로는 맛볼 수 있는 맛이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 주변이 진짜 핵 미친 맛이네요. 그렇지. 핵맛이지 핵맛. 네. 다들 재밌다고 웃고 계시면서 지금은 재미로 느껴지시지만 나중에 이게 현실이 되는 꼬라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 오늘의 성지에 참여하셨던 걸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미님께서 개그맨을 꿈꾸던 중2 조카 꿈을 포기했습니다. 개콘이 없어졌잖아. 지금 취업이 안 돼. 네. 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박영진이 맨 우측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데가 그 철벽을 치고 있는 국민의 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빅 뉴스, 빅 어떤 플랜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송 작가 미래인설. 그럼 박용진은 그 얘기할 때 속으로 비웃었겠네. 야, 니들은 겨우 국민의 짐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니들이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우린 뒤에서 이미 꾸몄어. 이거네요. 왜냐면 그럴 수 있는 게요. 영진아, 형이 말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보다 형이니까 한 살. 네가 이제 추호 따라다니면서 돈이나 권력이면 뭐든지 되는 거 보고
또 권력이 있으면 뭐든 만들어내는 꼴을 보면서 정치가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니네들끼리끼리 있을 때 해먹는 정치얘기고 결과적으로 큰 선택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네가 보기에 안철수 돈 많고 지금 윤석열 인기 있고 추호가 권력이 있으니까 이거 뭉쳐지게 되면 지금 민주당 권력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헤게모니 다 없어질 것 같지. 막상 가서 해봐봐. 결국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 전빵 차리잖아. 누구나 프랜차이즈 시작할 때 창업할 때는 다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하고 해. 시장 조사? 야 프랜차이즈에서 해주는데 하루 매출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조사 안 해주니? 대한민국에서 파산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라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파산 전문가라고 안철수 또 씨도 얘기해 주는 좀 거야. 안철수 씨도 좀 새겨 들어야 되겠네. 꼭 새겨 들으세요. 지금 돈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이 세 가지 합치면 그냥 바로 맛집 될 것 같죠? 바로 거품 빠지고요. 이제 나중에 오토바이 들고 사장이 배달 다녀도 닭이 안 팔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 당신들한테는. 네. 박용진 71년생인데 그게 내가 형이잖아. 어찌 됐거나. 2살 형이네요. 아이씨. 네. 그게 무엇이 중요한데? 박용진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저희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송 작가의 파산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귀엽지 않니? 그래요? 얘네들 이렇게 여론조사 이거 해갖고 이걸로 해갖고 다시 빨면서 윤석열 중심으로 뭔가 정계 개편 하려는 이 아리따운 시도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비하면 얼마나 귀엽니 하는 거 보면 좀 애교 있게 보이네요. 애교 있게 보자고 네. 이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